네, 자, 오늘 78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무시험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7월 11일 제조 공장 건물 내 냉난방 시설을 수리, 수익자 지출하고, 그러면 수선비란 소리죠. 대한설비의 법인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자, 지금 입력된 거 보면 7월 11일.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인데 800번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장이니까 요것도 틀렸죠. 500번대로 가야 되는데 800번대 수선비가 돼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설비에 입력했다. 이 거래는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 이 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다는 거는 부가세를 지불했고, 부가세 대급금 지급했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부가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부가세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바꿔 말하면, 자, 원래 수선비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이렇게 분류해서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요것도 틀렸지만 수선비 공장건 때 저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선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것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거를 일단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삭제하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가서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일반 전표를 일단 삭제했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면, 자, 우리가 돈을 지출한 거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매입 유형에 가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과 매입이 되는 겁니다. 카과 매입. 자, 몇 번이냐면 57번. 유형 요거 57번 카과 매입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품목에 가서 냉난방 시설 공급가액 20만 원에 부가세 2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대한설비.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적으로 나오고요.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카드 또는 혼합, 카드 또는 혼합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용카드사, 지금 어디에다가 현대카드로 결제해 줬죠. 그래서 요 검색해서 현대카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1점 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계하면 아까 차변에 수선비 520번. 왜냐? 공장에 대한 수선비거든요. 공장 건물에 대한 거. 520번 수선비 2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2만 원 별도. 이거 자동으로 생성될 겁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급. 그리고 거래처가 여기 가서 바뀌어줘야 됩니다. 현대카드로. 그래서 검색하면 9960번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조금 복잡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고, 특히 핵심은 요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다. 부가세 별도로 적어야 되는데 다 합쳐서 잘못 입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8월 10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은 임직원들에게 7월 25일에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7월 25일 화면을 한번 제가 찾아서 캡처를 받아봤습니다. 7월 25일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봤더니 차변에 임금, 이건 공장에 대한 거고, 이거는 사무직 직원에 대한 급여, 그리고 대변에 현금 995만 1,000원 줬고 53만 6천 원은 뭔가에서 봤더니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급여를 지출하면서 4대 보험이라든가 소득세 이런 것들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이 요 예수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54번.
그런데 8월 10일 날 요거를 납부하면서 뭐라고 해버렸냐면, 자, 8월 10일 거를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로 적어버렸어요. 이거를 원천징수에서 갖고 있다가 다음 달에 이거를 납부를 하거든요. 일괄. 대변의 현금, 차변의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예수금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예수금. 자, 앞에 거 보면 코드번호 254번. 그래서 요게 254번 0254 예수금으로 정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면 254번 예수금, 자,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계정 과목만 하나 잘못 선택한 거기 때문에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정정 사항은 끝났고 5번 결산 정리입니다. 자, 간만에 또 외화 환산에 대한 게 나왔는데, 자, 12월 31일이겠죠. 결산이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거래처 엔젤에 대한 외화 금액 1,000만 원, 미화 만불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만불로 나누게 하면 1불에 1달러에 1,000원이라는 소리죠. 환율이 계상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에 1,080원. 환율 상승했습니다. 80원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외상 매출금이 우리가 수금할 돈입니다. 80원이 앉은 자리에서 1불다. 그럼 80원씩 곱하기 만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불. 그러면 80만 원이 받을 돈이 앉은 자리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익 본 거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외환 차익하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외환 차익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을 때 생기는 거고, 환산은 말 그대로 결산일에 주고받은 거 없이 환율 상승 또는 하락에 의해서 생긴 이익.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외화 환산 손실. 자,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 대변의 수익이니까 환산 이익 8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 외상 매출금 80만 원. 자, 요거 거래처 어디예요? 엔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엔젤 8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퇴직급여 적립에 대한 문제는 그전에도 종종 나오긴 했는데 좀 특이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생산부, 영업부 이렇게 돼 있고요. 기초금액은 장부상에 작년 말까지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놨는데 기중의 감소 또는 사용금액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퇴직할 때 퇴직금 지불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이 퇴직해서 500만 원 마이너스 났고 또 영업부에서도 한 명 그만둬서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말에 요거 빼고 나서 현재 잔액은 2,500에서 500 빼면 2,000만 원 남은 거죠. 생산부는. 영업부는 1,400에서 400 빼면 자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해 놓은 게. 근데 기말의 퇴직금 추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 시 오늘 현재 기준으로 직원들이 만약에 다 그만둔다면 줘야 될 퇴직금이 생산부는 2,800, 그 다음에 영업부는 1,700만 원을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죠? 자, 얘는 800만 원을 더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부는 700만 원을 더 설정해야 요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분개하는데 자 2번하고 다음 문제 3번 이제 감가상각비 문제까지는 가능하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는 게 확실하고 일반전표 입력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결산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쭉 오다가 생산부 거는 여기 보면 노무비, 제조원가 보이죠? 제조원가 중에 임금 나오고 여기 보면 퇴직급여라고 있습니다. 1200. 여기에 가서 요 위에 결산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생산부는 얼마예요? 800만 원. 요거 800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영업부 700만 원이죠. 아까. 요건 쭉 내려오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급여 쪽에 가서 퇴직급여 1200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800만 원, 700만 원.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반드시 여기 제가 해놨죠. 전표 추가. 요 위쪽에 있습니다. F3인가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요거 급하게 하다가 안 눌러가지고 요 점수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 입력 가서 화면을 갔더니 결차 결대. 자, 생산직 500번대 퇴직급여 800, 퇴직급여 충당 부채 800.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신설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 806번 퇴직급여 700, 퇴직급여 충당 부채 700. 이렇게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표 추가를 안 누르면 이거 안 만들어집니다. 전표 추가라는 건 붕괴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감가상각비. 요거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산정리 가세요. 자, 결산정리 가면 우선 영업부서 차량원방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쭉 가서 여기 보면 차량원방구 있습니다. 여기 가서 3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부서는 자,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가 쭉 가다 보면 여기 보면 500번대 차량원방구 208번. 여기에 가면 여기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쪽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 1100만 원. 제조부서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가 1100만 원 해주고 또 뭐 전표 추가. 자, 이렇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 다 만들어집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제 조회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회 문제는요 꼭 그 정답지에 나온 그 장부만 뒤져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거는 계정별 원장, 어떤 건 총계정 원장, 뭐 어떤 거는 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 여러 개 있는데 정답은 보면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거고.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여비교통비 금액은 얼마인가? 물론 여비교통비 금액에 대한 것만 따지면 계정별 원장 들어가면 다 됩니다. 이게 계정 과목이니까. 또 총계정 원장, 월별 단위로 감색하는 건 총계정 원장이고. 근데 현금으로 지급한 여비교통비는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도 있지만 카드, 법인카드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월계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월계표, 일계표 또는 월계표인데 6월 중 그랬으니까 월계표로 가고요. 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면 일계표로 가고. 자, 6월부터 6월까지 월계표를 봤더니 쭉 위에 있고 뭐 유동자산 있고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비교통비를 찾았어요. 그 밑에 여비교통비가 있습니다. 근데 요 왼쪽에 보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기록을 하겠죠. 대체가 있고 현금이 있어요. 여비교통비가 총 230만 원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160, 나머지는 법인카드 같은 걸로 했다는 소리예요. 현금이 아닌 나머지. 그래서 요거를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총계정 원장으로 가면 요 현금이 아닌 나머지 거를 확인이 불가하고 요 금액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월계표 가서 6월이니까 월계표로 조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 이건 몇 번 반복을 해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런 형태의 문제는 1월계표를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 요거는 장부를 여러 장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의 잔액은 얼마인가? 유동부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면 합계잔액시산표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가도 있습니다. 두 개 장부 아무거나 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 시험 문제 요 K랩에서는 합계잔액시산표 하나만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상태표거든요. 거기 가서 2018년 6월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오고 유동부채가 딱 나옵니다. 유동부채 여기 금액 나옵니다. 2억 9,910만 9,290원. 자, 이렇게 해도 유동부채는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마찬가지 합계잔액시산표인데 날짜 6월 해가지고 엔터 쳤더니 유동부채가 나오고 부채니까 잔액은 여기 대변에 잔액이 있습니다. 2억 9,910만 9,290원. 똑같이 나옵니다. 자, 딱 어느 장부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자, 유동부채는 뭐 재무상태표든 합계잔액시산표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1기 확정신고하면 자, 1기 예정신고 1월부터 3월 그 다음 4월부터 6월이 확정신고입니다. 자, 예정, 확정, 그 다음 또 하반기 가서 또 7월부터 9월까지가 예정, 그 다음 또 확정. 1년에 예정 2번, 확정 2번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엔터 치면 자, 우리가 찾을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매입세액이 있고 여기 보면 16번 자리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16번 자리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 아까 위에 제가 뭐에서 봤지만 이거는 금액이고요. 세액은 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세액은. 그래서 확대한 걸로 보면 요 자리입니다. 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 세액 쭉 내려오면 바로 요겁니다. 150만 원. 이거 딱 선택해서 정답지 거기에 가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매입 매출장 이런 거 가서 조회해도 되고요. 자, 그거는 정답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78례 여러분도 직접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보통 평균 무난한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 열공하시고 79에도 요 정도 수준만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